6가지 운동이 소개되고 있는데 6가지 운동은 힘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잠깐 소개했지만 A는 n분의 F라는 공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정한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한테에 폴스, 힘을 가하면 얘는 붕붕 움직이게 되죠. 즉 속도가 변하게 되죠. 즉 가속도 값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량, 힘, 가속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어떤 물체가 운동하려면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제공되어야 하냐면 힘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힘은 오른쪽으로 밀었냐, 왼쪽으로 밀었냐, 앞으로 밀었냐, 뒤로 밀었냐. 뭘 가진다? 세 글자? 방향성을 가진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운동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힘을 어느 방향으로 줬냐에 따라서 운동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보세요. 그 관계를 쭉 먼저 우리가 크게 모든 운동들은 다 힘과 연관돼 있어. 그걸 먼저 보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운동에 대한 그래프도 분석 이럴 건데 먼저 크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갖고 모든 운동들은 그럼 힘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네. 이걸 먼저 보는 눈을 기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자, 일단은 물체를 다짜고짜 썼어요. 여기다 썼습니다. 쓰고 이게 마찰이 없는 면을 가정을 할게요.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상태라고 말하냐면 정지 상태라고 일단 말을 해요. 근데 완전 웃긴 건 정지 운동 중입니다. 완전 웃기죠? 정지 운동 중이라고 표현한다고 쟤를. 운동은 꼭 이렇게 움직여야 운동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상태를 갖고 있을 때 운동 상태를 갖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지 운동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얘한테 이제 힘을 가할 겁니다. 오른쪽이라고 표현할게.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면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때 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가속도의 방향은요? 오른쪽이죠. 힘을 가한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니까. 자, 그래서 얘가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붕붕. 처음에 힘을 빵 가해가지고 얘가 움직였어. 자, 처음에 힘을 가한 거 말고는 더 이상은 힘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m/s의 속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칩시다. 오른쪽으로 운동 중이야. 운동 중입니다. 근데 얘는 마찰이 전혀 없는 면 위를 간다고 쳤을 때 저 물체는 정지할까요? 정지 안 하죠. 계속 갈 거 아니야. 공기저항도 없어. 바닷가에 마찰도 없어.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 등속.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은 바꿀까 안 바꿀까? 방향이 바뀔 이유도 없습니다. 왜? 방향이 바뀐다는 건 봐봐. 붕 가다가 방향이 바뀌려면 누가 건드려야 돼. 건드린다는 건 무슨 말이야? 힘을 가해야 방향도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든 속도가 바뀌든 뭐가 가해져야 한다? 힘이 가해져야 돼. 얘는 더 이상 누가 힘을 가해 안 가해? 아무도 힘을 안 가한다니까 더 이상 힘을 더 이상 가하지 않았을 때 얘는 속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방향이 안 바뀌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직선 운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등속이라는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속력, 속도 안 바뀌어. 직선이란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방향도 안 바뀌어 라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등속 직선 운동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해? 쟤한테 더 이상 힘이 가해지면 안 되죠? 만약에 뒤에서 힘을 가해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등속이 성립하지 않죠. 앞에서 힘을 가해 어떻게 점점 느려질 거 아니야. 등속이 성립하지 않아. 여기서 이렇게 힘을 가하면 방향 바뀔 거 아니야. 직선이 성립하지 않아. 그러므로 절대 힘을 가하면 안 돼. 절대 힘을 가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뭐라고 쓰냐? 알짜 힘. 알짜적인 힘이 가해지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알짜 힘이 0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R자 힘이 0이어야 돼. 우리 15쪽의 가운데쯤에 여기 R자 힘이 0이어야 한다라고 써있는 이유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똑같이 써있나? R자 힘이 0이어야 한다. 우리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찾았나요? R자는 0이어야 한다. 이거 싱크 맞추는 게 이게 있구나. 자, R자 힘이 0이어야 한다. 힘이 가해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의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란 처음에 1m/s로 달리던 녀석이 있었는데, 자, 이게 직선이고요. 1초가 지난 후에 얘는 2m/s로 달리고요. 또 1초가 지난 후에는 슝슝 3m/s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얘가 운동하는 방향은 현재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중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중이에요. 첫 번째, 속도의 방향 오른쪽이죠. 가속도의 방향도 오른쪽입니다. 왜? 힘을 오른쪽으로 줘야 점점 빨라질 거 아닙니까? 얘는 R자 힘이 0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힘이 가해지고 있죠? R자 힘이 0은 아니에요. 자, 한글을 잠깐 보면은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일정하다. 1초마다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 1m/s가 더해지고 있죠. 1초마다 1m/s가 더해지고 있죠.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어때요? 일정하죠. 이거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운동 방향으로 밀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뀔 이유가 있니 없니? 계속 한쪽 방향 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간에다가 직선자를 집어넣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합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때야 한다? 같아야 되죠. 얘를 운동 방향이라고 하고 얘를 힘의 방향을 해볼게. 운동 방향 오른쪽이죠. 힘의 방향도 같이 오른쪽이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나란하다. 나란하다라고 표현. 나란하다. 그래서 나란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란하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다. 이게 바로 조건이야.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가능한,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뭐다? 힘이 가해져야 하고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할 때 가능합니다. 얘는 아까 힘이 전혀 가해지면 안 됐었죠? 얘는 힘이 나란하게 작용해야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거 하나 얘기할게요. 봐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하나 설정해 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다시 말해서 A, B, C로 움직이는데 A는 3m/s, B는 2m/s, C는 1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초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느려지고 있죠. 그러면 봐봐. 얘는 속도 방향은 왼쪽이죠. 가속도 방향은 오른쪽이죠. 그럼 마이너스 가속도가 되겠네요. 아까 배운 거에 따르면.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이라고 불러야 좋을까? 한자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등감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야 적절하지 않을까요? 속도가 감소되는 값이 일정하니까. 하지만 등감속도 운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쓸 뻔했지. 등감속도 운동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A에서 B로 갈 때 속도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의 속도가 더해지는 거야? 더해지는 거야. 얼마가 더해지는 거야? 마이너스 1m/s를 더하면 됩니다. 그쵸?
맞잖아. 마이너스를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감속도 운동이란 말은 쓰지 않고요. 얘도 역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일 뿐이야. 아까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플러스였다면 마이너스 가속도라고 표현하지만 얘도 역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지. 얘는 가속도 값이 0보다 작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등감속도 운동이란 말은 일단 없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고요. 야, 마이너스를 더하면 되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것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한대 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얘도 이 조건이 만족될까요? 똑같이 등가속도 운동이래. 만족됩니다. 운동 방향 왼쪽이죠? 힘의 방향은요? 오른쪽이죠? 잘 봐. 방향은 다르죠? 하지만 둘이 어때요? 나란합니다. 앞으로 나란히! 나란히죠. 이게 반대가 되더라도 이것도 나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이렇게 서로 반대더라도 서로 나란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란하다라는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방향이 다르더라도 이것도 나란한 거란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것도 나란한 거지만 이것도 나란한 겁니다. 나란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두 조건이 다 만족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세 번째가 바로 등속 원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 이게 뭐냐면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보자.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거는 옆에서 본 거지만 위에서 어떤 물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어떤 물체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V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뒤에서 밀면 빨라지겠죠. 앞에서 밀면 느려지겠죠. 설정도 해볼게. 2m/s로 움직인다 해볼게요. 뒤에서 밀면 빨라질 거고 앞에서 밀면 느려질 텐데 어떻게 힘을 가하냐면 정확히 수직으로 힘을 가해요. 이 물체 되게 난감합니다. 빨라질 수도 없고 느려질 수도 없어요. 그지? 하지만 힘을 가했다는 건 힘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힘이 엄청 세니까 힘을 빡 문 열리잖아. 추워. 아무튼 힘을 가하면 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돼. 얘한테 수직 방향으로 힘을 가했다니까? 효과 어떻게 나타나겠어? 맞아요.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운동 방향은 바뀌지만 속도 또는 속력은 밖에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얘가 운동 방향을 휙 바꿉니다. 수직으로 힘을 가하면 운동 방향을 바꿔요. 이거와 이거의 중간 정도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힘의 방향을, 운동 방향을 싹 바꿉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속도는 얼마로 유지된다? 2m/s로 유지가 되는 거죠. 등속이죠. 속도, 속력이, 자, 이 등속은 뭘 의미한다? 속력이죠. 속력. 이 속은 속력입니다. 왜 속력이라고 말하냐면, 속도는 무슨 개념을 포함한다 그랬지? 방향성을 포함한다 그랬죠. 근데 방향이 바뀌니까, 잘 들어. 방향이 바뀌니까 속도는 바뀌고 있는 거야. 맞아요? 하지만 속력은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는 바뀐다는 거야. 속도는 방향성을 포함한 거라서 방향이 바뀌면 속도는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 2를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속도가 바뀐다 안 바뀐다 개념. 속력은 안 바뀌니까 이거 등속이라고 썼다는 건 이 속은 안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속력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원운동한다는 건 이걸 계속해서 해요. 계속 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자, A에서 B로 이동을 했는데 얘도 또 똑같이 수직으로 또 힘을 줘. 땅! 수직으로 또 힘 줘. 또 힘 줘. 어떻게 돼? 또 방향 바꾸겠죠. 또 방향을 바꿉니다. 이렇게. 또 수직으로 힘 줘. 이렇게 바뀌고 또 수직으로 힘 줘. 그죠? 또 수직 힘 주고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계속 힘을 주면 A, B, C, D 갈 동안 이 땅땅땅땅땅땅 갈 동안 점점 계속해서 힘을 주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운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직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은 그래서 동그랗게 돌게 될 거라는 거지. 얘는 계속해서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죠.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무슨 운동하는 것이다? 원운동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속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이름이 등속 원운동이에요. 얘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항상 어때요? 어떻게 힘을 준다고 했죠 아까? 수직 방향. 이거 아닙니다. 이거 수직이에요. 수직 방향으로 계속 힘을 줄 때,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줄 때 등속 원운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등속 원운동이 가능하려면은 운동 방향에 대해서 계속 힘을 수직으로 쫙 계속 주면은 등속 원운동 하게 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등속 원운동인 경우에는 가운데 쪽을 향하는 요 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힘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준다? 구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 구심력이라고 따로 불러주는 거예요. 구심력. 그래서 구심력의 방향이 어디냐 물어본다면 항상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을 그린다면 이 원에 대해서 접선을 그리고 접선의 수직 방향, 원의 접선에 대해서 항상 수직 방향, 접선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또 구심력의 특징이 돼요. 자, 중요한 건 등속 원운동의 조건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할 때 가능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속도 운동과 포물선 진자를 할 텐데 가속도는 되게 간단합니다. 가속도는 앞에 등자가 빠졌죠. 등자가 빠졌어. 등자가 빠졌다는 건 힘을 일정하게 주는 게 아니야. 어떤 물체한테 힘을 많이 줬다가 또 여기까지 왔을 때는 힘을 찌끔 줬다가 그럽니다. 근데 속도가 훅 증가하겠지. 속도가 이만큼 증가했다. 여기서는 속도가 또 이만큼 증가하겠죠. 속도 변화량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속도가 증가하지. 하지만 어쩔 땐 많이 증가하고 어쩔 땐 조금 증가할 거 아니야. 뭐라고 할 거야? 등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 속도가 증가하는 값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지? 이때는 그래서 그냥 속도가 증가하긴 증가하니까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자. 속도가 더해지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자라고 그냥 불러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건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조건입니다.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이 일정하지 않아? 그럼 가속도 운동 하겠네. 자, 그리고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보세요. 포물선 운동이 뭐냐면 물체를 던지는데 비스듬하게 던집니다. 비스듬하게 던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쿵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처음에 내가 딱 던지고 나서 이 정도 갈까? 여기 A라는 곳을 지날 때는 얘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 중이죠. 하지만 얘한테 내 손을 떠났죠. 내가 힘을 가할 수는 없죠. 문제. A라는 물체에는 그럼 힘이 지금 가해지고 있나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네요.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 힘의 정체는 중력이에요. 힘이 안 가해진다면 계속 가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힘이 가해지니까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중력이라는 힘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중력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아래 방향.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든 간에 무조건 힘은 아래 방향, 이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되고 있는 것. 물론 던지는 순간도 작용이 되고 있겠죠. 중요한 건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는 중이야, 그지? 운동 방향이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제로부터 A까지 갈 때 중력은 이 방향인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던졌죠. 그지? 그러면 던진 방향으로 쭉 가다가 여기까지 오자. A부터 볼게요. A 왔어.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죠? 근데 힘을 이렇게 가하고 있죠? 힘을 이렇게 가하면 얘는 A 방향, 요 하얀색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나요? 방해받잖아. 그래서 얘가 여기 위치로 오지 못하고 일로 꺾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가 포물선, 이렇게 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쪽 방향이 살짝 꺾이는 이유가 뭐다? 잘 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기호가 따로 없습니다. 비스듬해. 힘과 운동 방향이 서로 비스듬할 때 포물선 운동, 진자 운동이 됩니다. 자, 아까까지는 다 등속이야. 등속 원운동, 등가속도 운동, 속력만 바뀌었는데, 물론 여기는 방향도 바뀌었고,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할 경우에는 속력도 바뀌고 운동 방향도 다 바뀝니다. 올라가는 동안 얘 속력 어떻게 돼요? 점점 느려지다가 또 빨라지죠. 속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운동 방향도 계속 바뀌는 중이에요.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이런 경우입니다. 조건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한 경우에 그래요. 근데 여기 A, B까지 0부터 B까지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각도가 되게 크죠. 힘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속력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C를 지나서 D로 올 때는 어때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때요? 각도가 좁아졌죠. 각도가 좁다는 건 저 운동을 도와주는 방향 쪽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속력이 다시 빨라집니다. 이 각도를 계산해서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야. 물체에서 할 건데 중요한 건 왜 속력이 느려지고 빨라지는지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느려지는구나. 여기까지는 1번 구역은 느려지고 2번 구역은 빨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 정리할게요. 진자 운동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진자 운동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처음에 진자가 매달려 있는 걸 5점이라고 하고요. 얘를 A까지 당깁니다. 지면으로부터 A까지 당긴 거야. 자, 당기면 위치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얘를 딱 손을 딱 놓으면요. 손을 딱 놓으면 중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근데 얘는 운동을 이 방향으로 운동할 거야. 그래서 A부터 O로 다시 돌아오는 동안 어떻게 돼요?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근데 O를 지나서 여기 B까지 다시 올라가는 동안에 어떤가요? 올라가는 동안이니까 여기를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B 다시 올라가는 동안에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중력은요. 이렇게 작용하죠. 운동 방향에 대해서 중력이 각도가 엄청 크죠.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지는 겁니다. 빨라지다가 느려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돌아오면요? 반대는 이 방향이죠. 다시 각도가 좁아지네요. 다시 또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 진자 운동도 어떤 조건을 만족해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힘과 운동과의 관계입니다. 힘과 운동은 저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11시 넘었네. 좋아요. 자, 오늘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B 파트까지만 했다고 칠게요. B 파트까지만 한 거고요. 정리한 건 다음에 같이 문제 풀게요. 저희 문제 풀이를 B 파트는 얼마 안 되긴 하는데 23쪽에 12번 새 책으로는 B 파트가 어디까지냐? B 파트가 안 나왔어? 8번까지네요. 8번까지 21쪽에 8번까지 우리 프린트는 아까 말한 그거고요. 너는 B 파트 프린트 쓴 사람들은 답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지와 함께 풀어오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단톡방 만들어서 이 오늘 찍은 영상 올려줄 테니까 복습도 다 잘 해.